지금 중동이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한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군사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폭발적인 계획이 대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군 특수부대를 이란 영토 한복판에 직접 투입하는 작전. 이게 바로 지금 백악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가장 대담하면서도 또 가장 위험한 군사 옵션입니다. 이건 단순히 미사일 몇 발 쏘는 공습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게임의 판을 바꾸려는 지상작전인 거죠. 사실 지금까지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라고 하면 주로 공중폭격이나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훨씬 더 위험하고 또 예측도 불가능한 지상 침투 작전, 이른바 특공대 습격이 아주 진지하게 거론되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란 내부적으로는 시위대를 잔혹하게 진압하고 있고 밖으로는 핵 개발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죠. 또 중동 전역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명분은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결정적으로 백악관의 계산을 완전히 바꿔버린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기습 작전의 대성공입니다. 이 사건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전략에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동시에 아주 위험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네수엘라 모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군사작전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길고 지루한 전면전 대신에 마치 외과 수술처럼 적대 정권의 머리, 즉 수뇌부만 정밀 타격해서 단번에 무너뜨리는 새로운 전쟁 방식의 등장을 의미하거든요. 2026년에 마두르 대통령을 기습 체포해서 정권을 바꿨던 이 방식이 최소한의 피해로 최고의 효과를 낸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직접 훌륭했다고 평가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성공의 기억이 행정부 내부에 직접 행동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복잡한 외교나 장기적인 제재보다는 빠르고 확실한 한 방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과도 이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베네수엘라 모델을 이란에 적용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제 작전의 세부 목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란의 심장부, 그중에서도 가장 아픈 곳만 골라서 치겠다는 거죠. 포르도나 나탄즈 같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시설,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를 직접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기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란 정권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혁명수비대 지휘부, 특공대 작전은 바로 이런 곳들을 겨냥해서 이란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 작전의 최종 목표,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요. 딱 3단계 논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핵심 시설을 타격해서 이란의 보안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내부 혼란을 극대화한다. 둘째, 그 혼란을 이용해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혀 정권을 뿌리부터 흔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이 빠진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거나 아예 정권 붕괴까지 유도한다. 바로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이 대담한 계획은 자칫 잘못하면 중동 전체를 화염에 휩싸이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작전이 불러올 수 있는 그 파장에 대해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점은 정말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군이 이란 땅을 직접 밟는다는 건 그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도 이건 명백한 전쟁 선포 행위입니다. 당연히 이란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군사 보복을 불러올 수밖에 없겠죠. 군사 전문가들이나 동맹국들이 왜 그렇게 밤잠을 설치는지 이 슬라이드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들이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고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심장부 텔아비브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의회 승인도 없이 전쟁을 벌였다는 법적 정치적 후폭풍이 엄청날 거고요. 심지어 사우디 같은 아랍 동맹국들조차 전면전을 우려해서 필사적으로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군사적 긴장은 곧바로 전 세계 투자자와 소비자들, 바로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가장 먼저 바로 기름값이죠.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만약 공격이 현실화되면 전 세계 원유 공급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마비될 거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폭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시장의 희비는 아주 극명하게 엇갈릴 겁니다. 이 투자 보고서 분석을 보면요.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주나 유가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에너지 기업들은 당연히 웃겠죠. 반면에 중동 의존도가 높은 건설이나 해운업, 그리고 신흥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엔 언제나처럼 안전자산인 금값은 치솟을 거고요. 자, 그럼 다시 이야기의 중심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과연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작전을 감행할 것인가? 지금 백악관 내부에서는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백악관은 딱 두 개의 목소리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 모든 게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최대치의 압박, 그러니까 고도의 협박용 카드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성공에 완전히 고무된 대통령이 실제로 이 공격적인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대한 도박에 달렸습니다. 이것은 과연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위협일까요? 아니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향하는 서막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중동과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